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수입니다. 제가 처음 로드 자전거를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어느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야 되는지 였었거든요. 물론 제가 자전거에 입문을 할 때도 그 이전 세대들보다는 분명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도 지금에 비해서는 제가 물어볼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볼 지인도 많지 않았고 자전거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어떤 모델을 사는 게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될지.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 고민을 저처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1000만 원대 이상의 자전거를 탄 지도 지금 한 6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BMC 틴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BMC의 협찬을 받고 있는 BMC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년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3년 동안 제가 지금 거의 동일한 모델을 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BMC 틴머신, 특히나 SLR-01-3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제가 드릴 만한 그래도 나름의 그런 경험과 경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그걸 좀 밑에 깔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정보들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BMC의 이제 포지션이에요. 자전거 제조사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아요. 그죠? 각 제조사마다 그 특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BMC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좀 희소한 고급스러움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의 점유율이 그렇게 스페셜이나 트랙만큼 높지는 않을 거예요. 데이터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한강에 나가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적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BMC를 떠올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스위스 브랜드 되게 고급져 보이더라, 데칼도 깔끔하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저는 좀 벤츠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오랜 시간 자전거 기변을 하지 않고 내가 좀 오랜 시간 이 자전거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조금 높은 밸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사실 BMC만큼 그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찾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 BMC는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되는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올라운더 형태인 틴머신, 그리고 에어로 형태인 타임머신, 엔듀어런스 타입으로 출시되고 있는 로드머신, 이렇게 3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드 자전거의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프레임 등급이나 컴포넌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레벨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SLR과 SLR-01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SL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모델이고요. SLR-01이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 상급 모델인데 외관상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지금은 사실 공식적인 자료 없이 제가 그냥 제 경험들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 팩트들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단 01과 01이 아닌 프레임의 차이점은 인터널 케이블링이 되냐 안 되냐 정도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등급도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조금 찾아봐야 되고요. 외관상 좀 깔끔한 걸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널 케이블을 조금 선호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SLR-01 혹은 SLR 뒤에 영문으로 1, 2, 3, 4, 5까지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숫자가 작을수록 1에 가까워질수록 등급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등급이 높아지면 뭐가 바뀌느냐? 컴포넌트 중에서도 이제 헤드셋이 우리가 핸들바와 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구간이 일체형인 모델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핸들바와 스템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결합형 형태인데 등급이 높아지면 일체형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아예 만들 때부터 핸들바와 스템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그런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상급 모델로 갈수록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동계 등급이 바뀝니다.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서 시마노와 스램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LR-01-3 같은 경우에는 스램의 차상위 구동계인 포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이어나 휠셋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에 따라서 또 조금씩 나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보실 때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그 가격에 그 모델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섞여 있는지 요걸 좀 잘 구별을 해주셔야지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는 걸 좀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전거가 비싸질수록 가성비의 구간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호화로운 그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사치비 같은 거죠. 예전에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도 들었던 것처럼 포스와 레드의 직접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가벼운 소재를 썼고요. 외관상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런 차이지 사실 포스와 레드가 실질적인 차이는 크게 있지 않다고 스램 본사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나는 조금 더 가성비 쪽으로 치우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미 충분히 총알은 준비되어 있다. 나는 좋은 거, 예쁜 거 타고 싶다. 그럼 이제 최상급으로 가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BMC 자전거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거진 여기까지예요. 물론 자전거 구매는 BMC 특약점이나 아니면 BMC 플래그십 스토어인 강동에 있는 BMC 서울 매장을 가셔서 재고 확인과 함께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껏 타왔던, 제가 자전거 동호인이자 자전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타왔던 BMC 팀머신 SLR013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BMC 팀머신 SLR013을 이제 3년 정도 좀 넘어가면서 타고 있죠. 제가 이전에는 잠깐 팀머신 011도 시승차로 타봤었고, 그래서 011과 3에 대한 비교가 꽤나 그 데이터가 제 안에 좀 남아있는 편인데요.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좋았냐, 이제 어찌됐든 가격대가 원보단 조금 낮아요. 그래도 진입장벽이 그나마 좀 낮습니다. 물론 모든 기한급 자전거들은 1000만 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세상이라서 당연히 그런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팀머신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올라운더 성향이 굉장히 짙은 자전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산도 많고 평지도 많고 다운힐, 낙타 등 이런 굴곡이 많은 코스에서 로드머신이나 타임머신보다는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타임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어로 자전거다 보니까 반응성이 조금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어필 같은 걸 올라갈 때 댄싱 칠 때 자전거가 그렇게 제가 체구가 탄탄하거나 그런 소위 말하는 고등어나 참치 같은 그런 체형은 아니라 멸치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자전거가 생각보다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자전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가볍게 흔들면서 댄싱을 치고 싶은데 타임머신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어요. 확실히 좀 육중하게 흔들리거든요. 저처럼 좀 전천후로 다양한 코스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머신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차라리 팀머신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이제 로드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듀어런스 프레임이고 하다 보니까 탑 튜브, 이제 자전거의 앞 삼각형, 앞에 있는 눈에 띄는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윗면이 조금 이제 경사가 져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필 올라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자전거 위에 올라탔을 때 전체적인 사람의 포지션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조금 더 맞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타고 싶을 때도 자세 자체가 공격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해외 대규모 자전거 시합들을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에어로 자전거 아니면 이제 올라운더 자전거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저는 이런 BMC 팀머신 같은 자전거들은 입문을 했는데 이제 자전거 한번 기변을 해볼 때가 됐는데 나는 아직 자전거와 그렇게 익숙하진 않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타본 자전거의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경험이 적다 하시면은 좀 안전빵 같은 느낌? 그래, 안정적인 선택의 느낌으로는 BMC 팀머신만큼 좋은 자전거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낀 점은 이 데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조금 화려한 색깔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유광 같은 그런 소재뿐만 아니라 색깔도 붉은색, 파란색, 펄 들어가고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색깔이 2개, 3개 들어가고 정말 엄청난 색깔들을 많이 쓰는 제조사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B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단일 컬러를 고집을 하고 있어요. 2가지 정도를 씁니다. 특정한 키 컬러에 블랙이나 화이트 이 정도만 딱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보면 자전거가 좀 밋밋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자전거에 질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질리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2가지 방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질리면 좀 바꾸는 편이긴 한데 오히려 팀머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받자마자 질렸었어요. 만만한 그냥 흔한 색깔이네. 그런데 이게 타다 보면
이 흔하다는 그 특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자전거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저는 왠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자전거 기변에 대한 욕심을 좀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BMC 팀머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로드 자전거를 이제 좀 취미로 완전히 받아들였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라이딩을 해보고 싶다. 편하게 내가 지금 자세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배웠던 적이 있는데 이 아이언 세트들이 정말 종류들이 다양해요. 초급자부터 상급자용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초급자 장비와 고급자 장비의 차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얘네들을 구사할 수 있냐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러면 고급자용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이 고급자 장비들은 너무나 민감한 나머지 저의 결점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나는 직선으로 보내고 싶은데 내 자세가 좋지 않아서 공이 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왜? 나는 실제로 그걸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이 공을 칠 때 내 머릿속에는 나는 이 공을 직선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실제로 내가 휘두른 건 오른쪽으로 휘게끔 자세를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채는 제가 시킨 것, 제가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전거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오냐? 제가 댄싱을 칠 때 무게중심이 높거나 코너링이 안정적이지 못했을 때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면 그 불안함을 그대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리시마가 그랬죠. 당연히 뭐 어필 탈 때 가볍고 경쾌하고 다 좋았는데 내리막에 뭔가가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무게중심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코너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말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BMC 팀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 불안함을 굉장히 잘 잡아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이 BMC 팀머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특징들이 많이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라이딩 자체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안정감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자전거를 즐기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자전거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아직까지 올라갈 단계가 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팀머신 같은 내 말은 잘 들으면서 나의 결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팀머신 01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팀머신 SLR 01과 01-3의 차이점은 경쾌함의 정도밖에 없었어요. 둘 다 잘 굴러가요. 근데 얘가 거기서 조금 더 그냥 엑스트라 마일을 조금 더 나간다는 거죠. 그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사실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어찌됐든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 초호화 랭크보다는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가성비를 어떻게든 좀 넣으려고 도전을 했던 그런 구성에서 자전거를 즐겨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겠죠. 제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가 엄청나게 재밌진 않아요. 뭐 자동차로 치자면 자기만의 독특한 엔진음이 있다든가 배기음이 있다든가 뭐 코너를 돌 때 그런 짜릿한 손맛이 있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 자전거를 찾으시면 잘못 보셨어요. BMC는 그런 자전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이고 차분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BMC만큼 뛰어난 자전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체격이 조금 왜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프레임 자체가 무겁거나 아니면 휠이 뭐 미들림 이상 이렇게 하이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밀려요. 자꾸 페달링을 하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자꾸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느껴져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체구가 조금 작은 사람도 스프린트나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리고 싶을 때 팀머신은 따라와 준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제 키에서 체중을 뭐 10kg씩, 뭐 20kg씩 늘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자전거가 별로인 거냐? 아니죠. 그분들께 맞지 않는 자전거일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맞았던 자전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BMC 팀머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를 보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체구나 구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라이딩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오늘 제 이야기도
지금 키가 한 170 초중반에 있는 체중이 50kg 중후반에 있는 저 녀석은 시티 라이딩을 즐기고 그렇게 공격적인 라이딩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데 틴머신이 좋다고 하는구나.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틴머신을 타는 분들 아니면 저랑 체구가 비슷한 분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아니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BMC 틴머신, 특히나 SLR013에 대한 내용들은 저랑 체구가 비슷하시다, 얼추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자전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시승 받아본 자전거들도 꽤 많고, 제가 그래도 나름 자전거를 10년이나 탔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짬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BMC 틴머신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틴머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기술적인 거는 오히려 저보다는 BMC 코리아, BMC 서울에 전화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 자전거를 탔던 그 감각이나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유를 해드릴 수 있지만, 기술적인 것들은 저도 기술자가 아니고 엔지니어가 아니고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주 좀 인사드려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